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 눈물 속의 깨달음, 통장 잔고의 배신, 녹아내리는 빙하. 저는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김영수입니다. 40년 가까이 넥타이를 매고 출근했던 제 삶은 5년 전 정년퇴직과 함께 갑작스러운 정적에 갇혔습니다. 퇴직하던 날 회사에서 받은 감사패와 두둑한 퇴직금 통장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수억 원이라는 숫자가 통장에 찍힌 것을 보며 저는 아내에게 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이 돈이면 남은 인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때의 저는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진정한 불안은 은퇴 후 1년이 지나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넉넉했던 통장 잔고가 매달 생활비와 경조사 그리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조금씩 깎여 나갔습니다. 마치 남극의 빙하처럼 매일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하지만 멈추지 않고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년에 수천만 원이 사라졌고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 속도라면 10년 뒤에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흐름의 상실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월급날이 되면 텅 비었던 통장이 다시 가득 채워지는 마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법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어떤 마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오직 줄어들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것은 총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채워지는 안심, 즉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요. 지금 당장 이 불안과 헤어지는 첫 번째 숙제를 시작하십시오. 저처럼 목돈을 통째로 쥐고 있지 마세요.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그 목돈을 평생 나에게 꼬박꼬박 배달되는 연금, 월급으로 바꾸십시오. 수천만 원이 눈앞에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는 대신 매달 정해진 날짜에 따뜻한 쌀처럼 돈이 들어오게 하세요. 불안은 사라지고 평온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조급함이 부른 두 번의 눈물 수확의 가을. 불안은 조급함을 낳았습니다. 통장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웠던 저는 잃어버린 세월만큼 빨리 돈을 불리고 싶다는 헛된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변에서는 누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 누가 투자해서 몇 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나만 바보처럼 앉아있을 순 없다는 생각에 아내가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퇴직금의 일부를 조금은 위험하다는 곳에 투자했습니다. 딱 1년만 불려서 다시 빼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시장은 저의 얕은 욕심을 가차없이 응징했습니다. 2년 전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때 제가 투자했던 금액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습니다. 마침내 아내에게 사실을 고백하던 날 저는 두 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은 잃어버린 돈 때문에, 그리고 더 크게는 남은 노후를 망칠지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울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는 노동력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라는 자본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시니어 재테크는 대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진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방어여야 한다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제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산을 안전금고와 공격부대로 철저히 나누었습니다. 안전금고 최소 50%. 이 돈은 3년 안에 무조건 써야 할 돈, 또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병원비 같은 비상금입니다. 이 돈은 원금 보장이 되는 예금이나 국채, 그리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CMA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공격 부대 나머지 50%. 이 돈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굴릴 돈입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투자 대신 TDF처럼 전문가가 내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위험을 관리해주는 분산 투자 상품을 활용했습니다. 복잡한 시장 상황을 매일 들여다보는 대신 저는 좋아하는 서예를 배우며 평온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잃지 않고 지켜낸 오늘의 원금이 바로 우리의 내일의 평화가 됩니다. 눈물 속의 깨달음, 자녀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이 모든 재테크 전략 중에서 저를 가장 많이 울게 하고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선을 긋는 일. 이 부분이야말로 돈의 문제가 아닌 사랑과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2해 전 사업이 어려워진 둘째 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혹시 퇴직금 중에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만 넘기면 돼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남은 돈까지 다 털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돈을 내어주면 저는 정말 빈털터리가 됩니다. 하지만 자식의 힘든 모습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돈을 주면 아들은 고마워하겠지. 하지만 만약 사업이 또 어려워지면 그 부담은 아들 혼자서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부부까지 짊어져야 할 짐이 돼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아들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뼈아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그것은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에 짐을 얹어주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결국 자식들끼리 저희의 병수발을 누가 할지,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싸우게 만들 상황.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노후 자금은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아내와 저는 주택연금을 신청했고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굳건히 서서 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는 모습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자 가장 눈부신 독립의 선물임을 저는 눈물로 깨달았습니다. 결론. 평안을 선택하는 오늘.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장 험난한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평탄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현금 흐름으로 평생의 안심을 채우십시오. 퇴직금은 연금으로, 집은 주택연금으로 바꾸어 불안과 이별하세요. 잃지 않는 지혜로 자산을 지키십시오. 가진 돈의 절반은 안전금고에 넣어두고 조급함 대신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자녀와의 아름다운 경계선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자녀에게 진정한 독립을 선물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불안 대신 평안을, 걱정 대신 당당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평화롭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